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할 때 3.3%로 이제 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소득을 3.3%로 해서 월급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들 중에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환급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수익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환급을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소득 공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에 따라서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먼저 이제 월급을 받을 때 떼인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내 월급이 이제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전부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3.3%를 제한 이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떼인 이 3.3%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에다가 납부를 한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내가 납부해야 될 돈에서 이렇게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돈이 이제 환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떼인 돈이 1년 동안 떼인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또 내가 부담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장부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은 장부가 없이 소득을 지급받고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장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경비율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의 소득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 금액에 따라서 내가 이제 기준 경비율에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단순 경비율 적용자가 되는지 이제 각각 다르게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내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소득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조회 키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시면 이제 기준 경비율로 해서 나의 업종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경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업종 코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소득을 주는 그 미용실에서 나의 업종 코드를 뭘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나를 930201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기준 경비율은 17.9에서 18.3%, 단순 경비율은 82%에서 이제 82.7%까지 경비율 이렇게 두 개가 달라지는데 내가 적용받게 되는 경비율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냐면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기준 경비율은 이 비율을 적용받겠죠. 그리고 만약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경비율이 조금 높은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돼서 이 단순 경비율은 82.4에서 82.7%까지 이제 경비율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만큼 경비로 인정이 되면 나머지가 이제 소득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금액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만약에 세금을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나랑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똑같이 환급이 될 텐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추가로 또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내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소득 금액이 공제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수익 금액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수익 금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경비율이 적용이 되는지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는지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마이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에 따라서 나의 경비율이 달라지니까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21년도 수익 금액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지급 명세서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또 22년도에 나의 소득을 미용실에서 줬을 때 얼마로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5월에 지급명세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미용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전산상의 어떤 오류가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공제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소득공제라는 거는 내가 부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거나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나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소득이 없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내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1인당 150만 원씩 이제 인적 공제를 받게 되고 내가 부양하고 있는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70세 이상의 경로자가 있으면 추가로 또 100만 원을 공제받고 만약에 장애인이 있으면은 추가로 200만 원을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한 그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고 하면은 이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재테크도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금융기관에 가입한 퇴직연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이 처음에 상담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가 추가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미용실에서 이제 3.3%로 해서 월급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짧게 이제 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